주식타자 안겼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좀 오늘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 일단은 제가 신고가는 분명히 뚫어낼 것이다라고 했어요. 신고가는 뚫어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일봉, 주봉, 월봉, 연봉으로 봤을 때 아직 이 14만 6천 원이라는 가격. 사실 여기까지 한 방에 가도 되는데 왜 빌빌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좀 답답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이런 삼성전자, 이거 진짜 뭐 천조 원이 넘는 종목도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왜 두산 에비티 주가는 여기서 빌빌대는 겁니까? 한정기술 이런 애는 치고 나가는 맛이라도 있죠. 현대건설도 치고 나가는 맛이라도 있는데 원전 관련주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런 우진 그리고 BHI 이게 뭐죠? 복합화력 발전 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두산 에너빌리티만 이렇게 빌빌대는 겁니까? 이 질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오늘 수급적인 동향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뭔가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셔야 돼요. 왜?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냥 보유하는 게 아니에요. 보유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매번 말씀드렸죠. 자, 주식타짜 안교수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한동안 제가 격조했죠. 자, 주식 투자의 방향성. 우리는 방향성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댓글로는요. 자, 항상 제가 이 전략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표현을 해드렸죠. 전략이라고 해서 댓글 한 번씩 이렇게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사실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이 왜곡적인 과정이 분명히 있었죠. 어떤 왜곡적인 과정이 있었죠? 바로 우리가 업종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의 신고가 날아가는 구간에서 생뚱맞게 경고 종목 지정되면서 이렇게 오르지 못했던 적도 있었고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해서 지금 뭐 6,000포인트 가까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빌빌빌대면서 올라봐야 지금 10만 원 겨우 걸쳐져 있는 상태가 돼서 많이 서운해하실 겁니다. 그죠? 자, 일단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이 있었던 부분에서 실제로 지금 상승폭에 대한 부분에 제한이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우리는 라운드 피겨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라운드 피겨. 라운드 피겨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애매모호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 애매모호함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 우리가 이제 9만 원과 10만 원에 있는 경계선을 뚫어낼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여기에 이 거래가 대량 거래로 바뀝니다.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7만 주, 4만 주, 3만 주, 10만 주, 9만 8천 원에 이게 10만 주 사겠다고 이렇게 딱 매수가 걸려 있죠.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요런 수량들이 위에 많이 포진돼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수급의 주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수급의 주체인데 내가 한 20만 주 걷어버리게 되면 4%까지 끌어올리면서 사야 되죠.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항상 이 호가에 대한 부분이 위로 쌓여 있을 때 어떤 특정적인 수급의 주체들이 걷어갈 때 편안한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한번 기술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넣어보면요. 잡아요. 잡아요. 오늘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지금 이 NX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걸 빼고요. 지금 오늘 KLX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이 수급을 볼게요. 어떤 현상이 나와요? 위로 매물이 많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쉽사리 큰 돈을 운용하는 그들은 양껏 싸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밑에 잔량이 별로 없죠. 이게 좋은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장중에 단기 매매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참고해야 돼요. 이게 대형주뿐만이 아닌 이런 뭐 이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종목도 동일합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KLX 시장을 통해서 7% 넘게 끝났을 때 보세요. 위에 쌓여 있죠. 이렇게 돼야만이 걷어갈 때 큰 수급들이 쉽게 걷어가는데 쉽게 말해서 오늘 두 사람 밑에는 어떤 현상이 나왔다? 맞아요. KLX 시장을 통해서 움직였던 이 부분은 뭐죠? 쉽사리 걷어가지 못하게. 즉, 이게 어떤 거냐면 반대로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고봉.
그죠? 꽉 찬 양봉으로 끝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사실 400만 주 이후에 떠나는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거래량을 완벽히 줄이면서 움직였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실리지 않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보시게 되면 코스닥에서는 1조 원 들어왔지만 코스피는 떠나죠.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어떤 정책 때문에 코스닥 연기금이 무엇을 의무적으로 10% 맞아요. 편입해야 되는 의무감. 이게 정책적으로 발휘되면서 이 두산 FT뿐만이 아니에요. 보시게 되면 오늘 올랐던 거래소의 코스피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떠나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시가총액으로 몇 조 원 정도 됩니까,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시죠. 60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죠, 여러분들? 1000조가 넘어가고 있죠. 몇 배 차이 나요? 20배 차이 나죠. 이게 무슨 뜻이냐? 삼성전자로 돈이 몰려 들어가는 과정이 되면 실제로 다른 이것도 이제 두산 에비티도 중형주라는 표현을 해야 되겠죠.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라고 표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힘의 강도가 줄어들었던 것도 오늘 두산 에비티의 10만 원 라운드 픽의 애매모호함을 갔을 때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 없었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상에서 이게 끝났냐?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강조드렸던 요때에 대한 전략이 있었죠. 어떤 전략? 에너빌리티는 끌고 간다. 그러나 재료는 세 가지로 봐야 된다. 첫 번째, 원전으로 보는 건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이거는 보너스라고 했죠. 두 번째, 복합화력 발전이라는 재료를 기억하자. 그러면 중수형주인 BHI, 바로 두산에비트로부터 외주를 받는, 수주를 받는 업체를 공략해야 된다. BHI. 신고가 나잖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지금 두산에비트를 단순히 원전으로 바라보게 되면 메리트가 있다고 했어요? 줄어든다 했죠. 오히려 다른 우진, 그죠? 한전기술, 한전산업 이런 걸 공략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했잖아요. 현대건설이든. 근데 우리는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서 팍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와 그리고 시장이 급락 나왔을 때도 일정 부분 여기는 지켜내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죠? 가스터빈이죠. 가스터빈. 잘 보시게 되면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을 같이 볼 텐데 자, 우리는요. 뉴스케일 파워사의 주가를 보면서 이 두산에비티 주가를 예측하면 안 돼요. 뭘 봐야 된다? GE 베르노바. 보시게 되면 차트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쵸? 재미가 있었어요, 최근에? 없었죠. 이 종목을 봐야지 단순히 여러분들이 뉴스케일 파워사의 주가를 보면서 야, 원전 오르니까 올라. 그럼 얘 빠질 땐 얘 빠져야 되죠? 안 빠지죠?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미국 시장도 이 GE 베르노바 가스터빈에 대한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서 그래 오늘 치고 나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은 뭐죠? 유추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짜증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이유가 뭘까? 삼성전자만 해도 4% 오르는데 막 이런 이야기 맞죠? 하나솔루션 일론 머스크 이야기 딱 끄집어내면서 태양광 한다고 해서 바로 2배까지 끌어올리고 증권주들 뭐 전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신고가가 하는데 아이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죠? 오늘도 역시나 원전 관련된 호재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만 빌빌대죠. 그죠? 그냥 갈 거면 이렇게 한 방에 팍팍 가지고 그죠? 그리고 뭐 이런 대우건설 이런 것들처럼 그냥 팍팍 가지면 좋은데 너무 지친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될까요? 그쵸.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소부장 관련주를 편입한다. 이 전략과 잡아요. 이 전략이 두산에비티의 전략과 동일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삼성전자에 대한 방향성에서 위로 보세요. 그러나 이런 중간중간 조정 과정에서도 소부장 관련주, 즉 삼성전자가 이끄는 업종, 그죠? 이런 중소형주는요. 실제로 한번 패대기 칠 때 요렇게 막 급락 20%짜리를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 다시 살려면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면서 사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는요. 외국인들이요. 한번 팔고도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유동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즉 우리는 이 삼성전자를 제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면서 이런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끼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두사의 비트를 보유하는 과정에서도 무엇이 필요하다? 일정 부분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가스터빈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 잘 보시게 되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통해서 뭐죠? 가스터빈의 수주를 줬다라고 하니까 오르죠. 최근에는 가스터빈에 대한 무엇이죠? 맞아요. 수주 많이 받았다라고 하니까 또 오르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실제로요. 공시상에는 이런 게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잘 봐요. 우리가 두살비티 뭐 실적, IR 뭐 이런 거 얘기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실적이 적게 나와서 못 올랐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게 되면 모든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SMR 공장 얼마 짓겠다 금액 다 표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꼬집었던 게 뭐였어요? 그쵸? 바로 요 12월 17일에 나왔던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의 체결, 두산 대형 가스터빈 패키지 공급 계약 체결됐다. 미국이다. 상대방이 경영상 알려줄 수 없다. 요게 실질적으로 공시사항으로 팩트로 나오기 시작하든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든 입을 통해서 두사이비티가 언급이 되든 두사이비티가 자체적으로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만 주가가 이렇게 될 수 있다 했죠. 최근에도 오늘 나왔던 것도 보세요. 뭐 이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 수주 받았다 3,200억짜리다 나오는데 안 오르죠. 신기하죠. 왜 원전 이야기 나올 때는 안 오르는가? 맞지 않나요? 지금 보시게 되면 26조 잭팟, 두포아곤이 뭐 테일링까지 팀코리아 좋은 이야기 나오고 수주 받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왜 안 오르는 거야? 이게 바로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가스터빈 히든주라는 걸로 짧게 한번 거래하시되 이 산미금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 방향성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됐어요? 그쵸. 1월에 히든주였던 이 종목은 몇 배까지 갔어요? 3배 오르잖아요. 즉 우리는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끄는 원전 산업에 대한 부분은 뭘 본다? 중소형주로 해지한다. 그리고 복합화력 발전이라는 BHI로 해지한다. 그리고요. 산미금속을 제시해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산미금속을 지금 사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는 많이 오른 거를 또 사는 거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오늘 히든주 하나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오늘 영상 지켜봐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10만 원에서 밀렸던 건 뭐라고요? 애매모호함. 삼성전자로 돈이 몰려 들어가는 과정과 코스닥 시장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힘이 몰려 들어갈 수 있는 사건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 그게 원전으로 움직인다? No. 뭘로? 가스터빈이 나와야 되는 거다. 자, 10만 원 깨졌죠? 그러면 우리는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보통 10만 원이라는 경계선을 한번 이렇게 훼손 주고 나서 뭐가 된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가질 거예요. 지금 오늘 거래를 줄인 상태에서 여기서 쭉 해서 올라갔다고 해도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래량이 조금 더 줄어든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컵 모양을 그렸을 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는 사건은 원전 이야기 날 때 따라붙지 마세요. 뭐 가스터빈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따라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종목을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선물로 드릴 텐데 영상을 하나 가볍게 볼게요. 저는요 이 한 달 전에 여러분께 전략을 좀 말씀드렸던 게 있었어요. 이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가스터빈 외주업체 한 곳을 첨부한다라는 이야기의 영상을 제작했어요. 사실 뭐 계속적으로 두사람 밑에 커버리지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줬어요? BHI 줬죠.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전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는 원전이면 우진을 사세요라고 했죠. 그죠? 복합화력 발전이라고 하면 BHL 사라고 했죠. 요만큼의 급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원전 관련주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 최소 못해도라는 표현을 할게요. 최소 못해도 잡아요. 제가 이때 여러분께 했던 말 기억하세요? 너무 짧아서 너무 빨리 넘어갔나요? 제가 원전 관련주 살 거면 우진이든 한전산업이든 한전기술 사는 거 좋다. 복합화력 발전이라는 부분을 공략할 때는 무엇을 사라고 했죠? BHR 사는 게 나쁘지 않다. 이거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두산부터 외주를 받는 업체다. 결국 신고가를 뽑아내잖아요. 그죠? 이때 6만 원일 때였죠. 뭐 한 달 전의 영상이었죠. 보시게 되면
1월 16일. 자, 한번 돌이켜 볼게요. 에너빌리티를 우리가 1월 달에도요. 말씀드렸던 건 터질 게 터져야 되는데 그 터짐은 가스터빈으로 터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 당시에 있었던 이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원전으로 보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진이라는 녀석 보세요. 응? 그쵸? 이렇게 한번 갈 때 빵빵 가죠. 이 급락 원전에 대한 노이즈가 일어났을 때 제가 커버리지 해드렸던 종목이죠. 잘 보세요. 그러면 잘 봐요. 복합화력 발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지만 두사이비티로 뭐죠? 수주를 받는 업체다. 결국은 뭐예요? 신고가 뽑아내죠. 맞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가스터빈으로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바라봐야 된다. 그게 롱, 길게 보려고 하면. 풀어낼 수 있는 카드는 산미금속, 요 종목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두사이비티가 왜 못 가요, 왜 못 가요? 이 이야기 더 이상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두사이비티의 재료를 원전 하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했어요? 원전 좋아요. 그러나 보너스다. 다른 원전주가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오를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자료 첨부해드렸던 건 우진, 한전산업, 한전기술 이런 애들은 더 간다고. 한전산업 이런 건 더 간다고. 그럼 적어볼까? 한전산업 이런 애들은요 오히려 원전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 봐봐요. 이런 애들이 더 가요. 한전산업 이런 애들이 더 갈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뭐 한전 KPS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애들이 더 간다고 오히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 어, A에 더 갈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뭘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세 가지 재료를 봐야 돼. 복합화력 발전, 원전, 가스터빈. 그래야만이 내 포트폴리오에 원전이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비중을 뭐죠? 더 늘려가는 게 아니라고. 끌고 가면서 무엇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 얘가 풀어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뭐지? 이게 풀어주는 거야. 그리고 치고 나가지 못하는 과정에서 얘가 풀어주는 거야. 치고 나가지 못하는 과정에서 가스터빈. 이게 보시게 되면 실제로 봐봐요. 제가 이 그 가스터빈 히든줄을 드린다 매번 말씀드렸는데 잘 봐요. 오늘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원전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하시니까 봐봐요. 아 여기 산미금속 봐봐요. 산미금속이 왜 오른 거죠? 두사이비티 원전 부품 공급 협의 중. 결국 뭐예요? 이미 나와 있는 재료지만 여러분들 이거 찾기가 어렵잖아. 맞지 않아요? 이미 힌트를 다 주잖아. 맞지 않아요? 봐봐요. 두산 에비티 머스크 XI 데이터 센터 가스터빈 수주 밸류 업진이 기대. 이미 제가 히든주 드린다. 그러지 않아요? 잡아요? 그럼 BH도 볼까? BHI.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 영상을 뭐 끝까지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채권자 3,200억 계약 수주 기대감 어쩌고 저쩌고 샬라샬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볼까? 빌리티 잡아요. 같이 치는 겁니다. 저도 봐봐. 이미 나와 있는 거라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죠? 수주를 받는 여기 나와 있잖아. 두산 에너빌리티가 476억 규모의 LNG 복합 화력 발전 공급 계약 체결.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이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서 원전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 원전 밀어줘도 된다. 그러나 이 BHI를 편입하세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예요. 자, 방향성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보유했든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했든 대형주를 보유하는 과정에서는 진짜 중요한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삼전도 제가 커버리지 해드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끄는 업종이 로봇 업종을 이끈다. 반도체 업종을 이끈다. 바이오 업종을 이끈다.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삼전을요. 그냥 눈 감고 여기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못해.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로봇 시장을 이끈다. 클로봇.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편입하면 중소형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도체 시장을 이끈다? 바로 삼성전자는 반도체니까 이런 뭐 유진테크, 뭐 이오테크닉스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런 종목들로 풀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이오 업종을 이끈다? 삼성바이오로스의 최대주는 누구다? 삼성전자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착안을 할 때, 야, 그럼 바이오 종목들 한번 시세를 뽑아낼 때 갈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냐? 이렇게 가는 거야. 오름 테라피틱스, 뭐 잠깐만,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이 뭐지?
에이프릴 바이오. 오케이. 요런 거. 그죠? 요런 애들을 사는 거야. 이게 바로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이야. 대형주를 보유하는 과정에서요. 똑같습니다. 내가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어. 현대차.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까? 치고 나갈 땐 좋아. 근데 지수가 신고가 나는데 얘 못 가잖아. 다른 걸로 풀어내야 돼. 그게 바로 실제로 내가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볼게라고 하지만 중간중간 과정에서 이런 왜곡적인 사건이 나오는 경우에 못 참아서 투매 일으키고 뚫으면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게 실수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려면 두사이비티도 역시나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도 로봇, 반도체, 바이오 업종을 이끄는구나. 현대차, 자동차 부품주를 이끄는구나. 로봇 업종을 이끄는구나. 중소형주를 풀어야 돼. 두사이비티도 똑같아. 원전, 복합화력 발전, 가스터빈. 이 세 개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과정에서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이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자, 이해를 돕고자 자꾸 영상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때 제가 숨겼던 공시, 즉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 완벽하게 속인 거였네요라고 해서 댓글이 190개 달렸었어요. 이때. 그쵸? 왜죠? 빌빌빌 됐어요. 한 달 전에 12월 28일자에 손절매하겠다고 했을 때 아니 전략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목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 움직였던 건 복합화력 발전. 이 박스권에서 원전으로 오른 건 요만큼이니까 훼손됐을 때 오를 땐 우진이라는 중소형주를 들였죠. 두사이비티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준 거였죠? 바로 복합화력 발전을 사우디로부터 수주를 받고 BHR은 선물 줬죠. 5배. 그리고요. 우진이라는 녀석을 바로 뭐죠? 원전의 반등의 이 부분에서도 2배짜리 선물 줬죠. 지금 숨기고 있죠? 여러분 손절매하고 싶으시죠? 아니요? 뭘 해야 됐다 우리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지금 평단가 자체가 높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린 다음 주 추가 매수 타점을 잡을 거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월요일에 우리가 배당락이 있거든요. 또 장난질 걸 거예요. 근데 자 결론. 일론 머스크로부터 수주 받은 거 지금 공개 안 하고 있죠? 아주 일부 공개하고 있죠? 두산에너빌리티로 외주를 받는 기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종목이에요. 자, 이것도 역시나 이 산미금속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요. 산미금속도 더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항상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때는 안 봐요. 그죠? 근데 오르고 나서는 이거 더 간다며요.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움직이기 전에 편입하는 이런 이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왜 일론 머스크의 XAI로부터 수주를 받았다는 사건이 더 중요하냐면, 왜 가스터빈이 더 중요하냐면, 두사비 재료가 삼성전자를 여기까지 이끈 주체가 누군 것 같으세요?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삼성전자에게 수주를 준다부터 올랐어요.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인 항공우주가 움직인 이유는 뭐죠?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기대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 나온 것들을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요,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론 머스크의 힘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무엇을 하겠다. 이게 바로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 그만큼이나 XR로부터 수주를 받았던 부분을 지금 숨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시사항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일론 머스크로부터 입에서 한마디만 나왔을 때 그때 쫓아가라고. 지금은 우리는 최대한 무엇을 할 수 있다? 보유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현금을 가진 두산에너비티가 이끄는 사업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산미금속을 여기서 살까요? 야, 매번 똑같은 말이지만 6,000원대 이야기했을 때는 안 봐요. 그죠? 바닥에서 여러분께 BHI 우리 편입해야 된다? 안 봐요. 그럼 또 이제 주식타짜 안규수에게 물어보겠죠. 그럼 한전산업을 더 살까요? 바닥에서 들였을 땐 안 사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종목들, 그죠?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우진 좋습니다. 원전 오르면 올라요. 한전산업 오를 때 올라요. BHI 오를 때 올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 자, 쉽게 BHI는 누구에게 수주를 받은 거죠? 두산일비트로부터. 우진은 누구로부터 수주받은 거죠? 두산일비트부터. 그러면 산미금속은 누구로부터 수주를 받은 거죠? 바로 두산일비트로부터. 그러면 원전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에서 에너빌리티가 외주를 주는 업체. 그거 오늘 제가 드릴 테니까 그 부분 반드시 꼭 공략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또 다음에 산미금속처럼 또 오르면 야, 이제 쫓아가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저번에 드렸던 건 산미금속이었고요. 자, 가스터빈.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뭐죠? 가스터빈의 외주를 받는 업체입니다. 아, 한 300%는 산미금속처럼 빠른 속도로 오를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제가 영상에서 오픈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원전에 대한 부분 좋아요. BHI 복합화력 발전 좋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냐? 맞아요. 아직 오르지 않고 산미금속처럼 오를 수 있는, 그리고 두산 BT를 저 윗동네 10만 원 뚫어버리면서 막 거대한 수급을 등장시킬 수 있는 사건은 원전이 아니에요. 복합화력 발전도 아니에요. 무엇이다? 얘네들은 중수용주를 이끄는 수단일 뿐인데 바로 가스터빈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스터빈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요거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저번에 이거 무슨 뭐 상업적인 용도로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닌다고 해서 제가 좀 그랬는데 이 제 개인 연락처인데 요렇게 할게요. 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영상에서 공개했더니 뭐 이거 뭐 안 좋은 용도로 쓰는 사람 있다고. 010-4410-2561. 저 개인 번호입니다. 010-4410-2561. 자, 이쪽으로요. 제가 이제 올해 딱 60세 되거든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두사비티 숨기고 있는 가스터빈을 낱낱이 오픈했던 최초의 유튜브 영상을 제작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두산. 제가 인생 선배님인지 후배님인지는 좀 알아도 되지 않을까요? 네, 뭐 78세면 78세, 뭐 후배님들이라고 한다면 뭐 48이면 48. 두산 연령 적어서 부르시면 선배님들이구나, 후배님들이구나, 요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보내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는요. 댓글로 전략이 필요하다. 대형주는 항상 우리가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현대차든 삼성전자든 두산베티든. 전략이라고 꼭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많은 곳으로 좀 채널 홍보 부탁드립니다. 채널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왜 조정받는 것이고 왜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이고 숨기는 과정에 나왔을 때 왜 숨기고 있는 지를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제가 뭐 1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원전은 뭘 건드려라? 우진을 건드려라. 그리고 복합화력 발전은 BHR 건드려라. 두사의 BT는 파는 게 아닌 뭐죠? 맞아요. 좀 지루하더라도 끌고 가려면 이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자, 매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무조건 쫓아가는 거래가 아니다. 사야 될 때 사고 쉬어갈 때는 대형주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중소형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하는 채널인데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링크 주소 한번 보내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가능하시면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자주 올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아야 제가 영상을 자주 제작하겠죠. 010-4410-2561 두산 그리고 연령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 선배님들이구나 후배님들이구나 알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가스터빈 히든주 보내드릴 거고요.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리 한번 해야죠. 자, 그러면 왜 두산이 팀은 빌빌빌 되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기다리는 재료는 가스터빈이니까 그렇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쥐타짜 안규세 영상을 못 보더라도 지베르노바의 주가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라. 그리고 삼성전자로 돈 몰려드는 거 하는 과정에서 이 슈퍼 대형주인 1200조, 그죠? 1100조가 넘는 종목에 이 힘이 몰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두사이베티에 대한 힘이 어떻게 된다?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뚫었다가도 어차피 한 번은 내려온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KLX 시장을 통해서도 나 받아가 주세요라는 이 부분이 실제로 요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상승폭에 대한 확대로 끝날 수 있다. 요거까지 마무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안규수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겹지만 정했으면 남자가 뭘 해야 되죠? 맞아요. 썩은 무라도 베야겠죠. 그 썩은 물을 에너빌리티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오를 겁니다. 뭐 연봉으로 봤을 때도 이 14만 6,500원이라는 가격을 못 뚫어낼 리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 터질 게 터질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뭐죠? 중간중간 과정에서 주는 선물들을 반드시 찾아 먹을 수 있어야만이 그죠? 맞아. 이런 왜곡적인 현상에서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안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